밑에 있잖아요. 지금 몇 도죠? 28.1도네요. 지금 서울 공식 관측 기록은 30.2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31.5도. 체감 온도는 더 높아요. 그럼 오늘 밤이 열대야예요? 오늘 아마 서울 첫 열대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열대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밖에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제를 동양 하루살이로 잡아야 될 걸 그랬어요. 열대야가 정확히 뭐예요? 지금 열대야 정의를 하는 밤은 밤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고요. 그 중에 제일 낮은 온도가 25도 이상이면은 열대야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습하거든요. 전 지금도. 지금 난 습해가지고 난 머리가 곱슬머리라서 이게 점점 늘어나. 습도 얘기를 왜 했냐면 온도가 낮에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인데 여름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태양열이 없으면 좀 빨리 식고 그래야 되는데 수증기가 공기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온도가 잘 안 식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구름이 많이 낀 것도 이제 영향. 모든 물체는 열을 흡수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적외선으로 내보내거든요. 우리도 요즘 적외선 카메라로 체온 많이 재잖아요. 오늘 기상청이 관측한 서울의 울량이 8이에요. 그러니까 기상청이 울량이 구름량을 말하는데 구름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8.5부터 우리가 흐림이라 그러거든요. 그 전에는 구름 많음이고 그만큼 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었다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그럼 밤 사이에 구름이 다시 흡수했던 열을 얘도 물체니까 당연히 복사해서 땅으로 쏴줘요. 말 그대로 이불처럼 구름이 계속해서 열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니까 밤에도 기온이 전혀 안 떨어지는 열대야가 심해질 수 있죠. 오늘은 그런 케이스라고 좀 봅니다. 첫 번째 물어볼게요. 열대야가 시작을 했으면 장마는 끝난 걸로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일단 장마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려면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는 공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교과에서 맨날 배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그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북한까지 올려야 장마가 끝났다고 최소한 얘기를 해요. 만주 쪽 이런 데까지 올려놔야 장마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에 머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 장마 전선이 밑에서 충분히 형성될 수 있고 지금 장마가 근데 특이한 건 이건 있죠. 장마가 끝나기도 전인데 지금 벌써 사실 더위가 좀 말 그대로 8월달 같은 더위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2018년 때랑 비슷한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이불이 2개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이불 둘 다 그렇죠. 뜨거운 이불들. 그래서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기상청에서 3일 예보, 보통 10일 예보,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로부터는 전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확률 예보를 해요. 7월 하순 정도까지는 더 더울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8월 중순까지는 평년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적인 예보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당연히 기후변화 때문에 평년값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라는 얘기 덥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덥다. 열대야는 아시아에만 있다. 하나, 둘, 셋.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기온이 20도 밑으로만 안 떨어져도 열대야라고 하고 영국 기상청 메도피스에서는 이제 20도를 기준으로 최근에는 사례들을 좀 모으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BBC도 트로피컬 라이트라고 그냥 직역한 용어를 써서 열대야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초열대야라는 표현을 쓰던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 너 말하려면 지구온난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점점 평균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밤 사이에 30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겼던 거죠. 그거를 표현을 하는 새로운 개념이 이제 초열대야인 거고 2018년도가 정말 더웠거든요. 2018년 8월 1일에 서울 기온이 39도를 넘었어요. 밤에도 기온이 떨어져 봐야 많이 못 떨어져서 서울 기온이 30도를 이틀 연속 넘었거든요. 보통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그때 사실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동남아 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계속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초열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아 근데 이 종이가 누글누글해지고 있어요. 습도가 70% 인터뷰하는 중간에 앞에 대야도 영향을 받나?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않을 것 같아요. 열대야는 해마다 길어지는 추세다. 하나, 둘, 셋. 그건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 25도 이상 된 날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늘어났는가 10년 단위로 통계를 좀 내봤거든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3.8일이었어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5일 정도로 열대야 일수가 늘어났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말 그대로 가장 최근 10년 동안은 열대야 일수가 9.2일이에요.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0.9도 증가했는데 열대야 일수는 2배 넘게 늘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폭염 일수도 50% 이상 증가를 했고 국지성 호우도 계속 증가해서 피해도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났었죠. 실제로 2018년도에 이제 열대야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해 온열 질환과 뭐 폭염 관련해서 사망한 사망자만 48명. 5월부터 이제 여름철까지 8월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이거든요. 올해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길 것이다. 하나, 둘, 셋. 사실 전 X를 들고 싶었는데 O를 든 이유가 확률적으로 작년보다 길 확률이 매우 높아서 O를 들었고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작년에는 장마가 54일이나 왔었으니까 작년에 더웠는지 솔직히 잘 못 느끼고 그 선배는 어떠셨어요? 좀? 작년에는 장마가 너무 길어서 상대적으로 폭염이나 열대야 현상이 좀 적었어요. 작년보다는 당연히 열대야는 좀 길다고 보는 게 뭐 통계적으로 당연한 얘기 같고, 근데 201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더웠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직은 안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대야가 13일, 이제 연속된 날짜는 5일 정도였고요. 2016년에는 열대야가 32일이었어. 2018년에는 29일. 근데 이 29일 중에 26일이 연속된 값이었어. 7월 21일부터 광복절 8월 15일까지 내내. 잠 못 드는 열대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근데 사실 지속되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번에 기상청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럴 때는 뭐 굉장히 제한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날씨는 더운데 이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에어컨을 쉽게 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 빈곤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욱더 걱정인 건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을 회관이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쉼터들을 마련해 주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방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라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올해 좀 더 굉장히 늘릴 방안을 이미 좀 준비를 해 놨으면 좋겠고 그게 실제 정책으로도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다음 편은 뭐로 할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열대야 하자고 했더니 퇴근 안 시키고 밤 9시에 지금 촬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럼 다음 아이템 폭염이라 그러면 낮 2시에 폭염 그 35도, 36도 여기 나가서 찍자 그럴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폭염은 안 하겠습니다. 태풍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태풍이면 태풍 현장에 나가나요? 태풍의 눈에 가야죠. 눈에.